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41기 13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검의 이선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틈틈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판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보는 검사가 본인의 사건을 기소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재판에 출석하는 검사는 공판 업무만 담당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고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검사를 수사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는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를 나눠두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통상 하나의 재판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특히 증인신문이 없는 오전 재판의 경우에는 한 사건당 5분이나 10분 정도 걸리면서 계속 쉬지 않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직접 재판에까지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검사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법정에 대기하고 있다가 5분이나 10분 단위로 검사석에 들락날락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수사검사는 수사 업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공판검사를 따로 두게 됩니다. 공판검사는 대부분 1인당 2개 재판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하나의 재판부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재판을 합니다. 결국 한 명의 공판검사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주 4일을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재판은 통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재판은 통상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판검사 입장에서는 아침에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주 4일간 몸이 법정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판검사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판검사는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하면 일단은 담당 수사관한테 필요한 업무 지시를 하고 또 부장님한테 결제받아야 될 사건들이 있으면 부장님한테 사건들도 이제 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날 공판검사가 재판 중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 공판검사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전달받아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9시 50분이 되면 이제 법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통상은 걸어서 가게 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이기 때문에 늦어도 5분 전에는 법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판검사는 이제 법정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오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어디 꼼짝도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오전에 있는 재판을 모두 소화해야 됩니다. 오전에 있는 재판은 통상적으로는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 요지를 설명하고 구형을 하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재판이 끝나면 12시에서 1시까지가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간혹 오전 재판이 늦게 끝나면 점심을 늦게 먹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판검사는 1시까지 다시 검찰청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늦게 끝나면 점심을 굶거나 아니면 매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급하게 해결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재판이 되기 전인 1시부터 1시 50분까지는 오전 재판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를 하거나 또는 상사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등 이제 오전 재판 중 있었던 일에 대한 또 후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통상 오후 재판은 2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과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에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서 6시를 넘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판검사는 오후 2시부터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의
꼼짝도 못하고 계속 법정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끝나면 공판검사는 뭘 하게 될까요? 이제 재판이 끝나면 일단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또 오후 재판 중에 있었던 사안들 중에서 뭐 수사관에게 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지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재판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동안 저한테 전달된 메시지를 전달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오후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중요 사건에 대해서 뭐 선고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상사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 신속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판검사는 여기에서 퇴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시간부터는 이제 그 다음 재판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증인신문사항도 작성해야 되고, 뭐 피고인신문사항도 작성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나 의견서 등등도 작성을 하면서 야근은 필수로 하게 됩니다. 공판검사는 일주일에 4일, 오전, 오후 내내 몸이 법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단 하루 재판이 없는 날에는 공판검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날에는 항소장이나 상고장, 항소유서나 상고유서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이제 못다한 증인신문사항, 뭐 피고인신문사항,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거나, 뭐 메시지를 남기신 뭐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께 연락을 못했다면 이날을 활용해서 하거나 하는 등 이날도 쉴 틈 없이 업무가 진행됩니다. 사실 주 4일 중에 단 하루 재판이 없다고 해도 공판검사가 전혀 여유가 있지가 않고 이날도 쉴 틈 없이 바쁘고 이 재판 없는 하루도 야근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공판검사가 주 4일 재판을 들어가고 하루 재판 쉬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이 많으면 그 평일 중에는 일을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언제 할까요? 남은 일은 당연히 주말을 할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 보는 공판검사님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굉장히 좀 몸이 피곤해 보이거나 혹은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그 검사님이 그 사건을 허투루 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투여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알아주신다면 공판검사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공판검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화장실 가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전 재판이든 오후 재판이든 일단 법정에 한번 들어가면 판사님이 휴정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화장실에 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판검사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수는 피해야 됐고, 그 외에도 이제 화장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모든 걸 저 혼자서 이제 공판검사 한 명이 그 모든 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시종일관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시종일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재판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저녁에는 모든 진이 다 빠져서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다음 재판 준비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면 이제 공판검사인 제가 그 재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한다고 해서 대신 들어가 줄 수 있는 다른 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재판에 참석해야 되고 다른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연가를 내는 게 쉽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앞서 내용을 보시면 공판검사님이 너무 바쁘신데 내가 공판검사님께 전달할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을 하지? 라는 또 걱정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 검찰청에는 해당 재판부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님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판검사님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담당 수사관이 공판검사에게 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공판검사가 재판을 마치고 오면 그 메시지들을 다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판검사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님에게 뭐 전화로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가장 확실한 것은
의견서나 서면이나 뭐 진술서나 어떠한 형태로든 서면 형태로 공판검사에게 제출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